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도 크게 줄어 위축됐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문화예술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지역 문화계 리더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장을 역임하고 최근 사비를 들여 복합문화공간인 대구 아트파크를 개관해 운영 중인 박지환 관장과 이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역임하셨고 교수이면서 또 플룻 연주가 그리고 공연예술 기획자 등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대구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대구 아트파크 대표 박지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모든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네.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대구 아트파크를 개관했습니다. 하필 이 힘든 시기에 적지 않은 돈 들여서 개관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사비를 들여서 대구 아트파크를 개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모두들 이 어린 시기에 개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 연주자 생활을 했습니다. 연주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난부터 조금씩 이런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난 2011년도에 대구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대구 아트파크의 컨셉이 복합문화공간 네, 이렇게 컨셉을 그렇죠. 잡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2월 20일 날 지난 2월 20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네. 지하 1층, 지상 5층 단독 건물에 저희들이 이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공연장 그리고 전시장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언제나 와서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구성되었습니다. 공연장은 지하에 한 70석 규모로 모든 장르의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3층에 위치해 있고 우리 젊은 청년 작가들 위주로 이렇게 앞으로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층은 회의장 겸 세미나실 또 리셉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50석 규모로 되어 있고요. 또 2층을 문을 열고 나가면은 참 이 좋은 테라스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야외 공연도 할 수 있고 야외 행사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 공간 안에 대구 문화산업연구소 또 그리고 DAP 예술마당 그리고 프리미엄 아카데미 이런 단체도 이렇게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관했으니까 약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도 개관 축하 전시, 개관 축하 공연이 지금 릴레이식으로 계속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열리고 있는 공연과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개관 기념 공연과 전시를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공연은 아쉽게도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3월 20일까지 모든 공연을 마쳤습니다. 네. 그러나 전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면은 대구 어떤 최고의 연주 단체들을 구성했습니다. 3월 6일 날은 우리 대구 국악협회에서 공연을 했고 3월 8일은 우리 대구가 자랑하는 소프라노 이은경 독창회를 했을 거예요. 또 3월 10일은 우리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들 구성된 계명 앙상블 팀이 또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은 대구 무용협회에서 여러 장르의 우리 무용 공연,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실용무용 여러 가지 공연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0일에는 또 대구가 잘하는 첼리스트 박경석 선생님의 첼로 독주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시는 현재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2월
20일 오픈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3주간씩 1부, 2부, 3부로 구성을 해서 구상 작가들 한 43명 정도, 그리고 비구상 한 20명 정도 해서 지금 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2부 순서로 구상 작가의 조금 젊은 층의 대구 작가들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연이든 뭐 전시든 그 대구 아트파크에서는 특히 그 지역 청년 작가들,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서 문턱을 없애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중견 예술인들이나 그 원로 예술인들도 당연히 마땅하게 그 예우를 해야 하겠지만은 특히 그 신예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이다 보니까 제가 청년 작가들 예술인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어쨌든 모든 예술인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진입 장벽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좀 대구를 대표하는 분들, 예술인들을 이렇게 공연이나 전시를 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이렇게 큰 것은 아니고 우리 청년 작가들, 우리 앞으로 지역을 이끌어 나갈 청년 예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보탬이 되자. 그래서 그냥 이래 전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연 관련 우리 팀들, 그다음에 전시 팀들을 해서 지금 4월 중에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8월 중에 공연과 전시를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지원 사업이죠. 우리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으로 일환으로 공연과 전시를 저희들이 다 기획을 해서 무료로 다 공연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재원 경비도 다 무료로 이제 다 대여를 해주고 할 수 있도록. 네.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그 미술 갤러리에서는 뭐 미술 작품을 대여하는 사업도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전시관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더 쉽게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여 사업은 뭐 어떤 계기로 하게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제가 또 미술,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미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또 제가 회관에 이래 있으면서 미술 그림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너무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참 이래 그림을 선뜻 사기에는 조금 고가의 그림들이 많아서 그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하다가 우리 미술 작품이 또 저변 확대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자주 보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렌탈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인들한테 갑자기 렌탈하는 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병원과 또 기업체들에서 저희들이 MOU를 해서 업무 체결을 해가지고 아주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대여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우선 볼 수 있게 하고 난 뒤에 자꾸 보다 보면은 또 그림을 갖고 싶고 이래서 이런 걸로 생각해서 지금 서울에는 굉장히 이 렌탈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의 모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다 해서 조금 더 그동안 개인 갤러리에서 렌탈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 그 대구 아트파크가 그 남구 이천동 고미술 거리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그 지역을 뭐 지나다 보면은 사실 이천동 일대 그 주거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심 재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도 있었는데 어쩌면 그 대구 아트파크가 그 동네 분위기를 좀 바꾸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그 이천동 그 고미술 거리하고 연계한 관광 자원화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볼 만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이 고미술 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리모델링 하는 기간에도 갤러리가 2개나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 저도 그 거리를 옛날에는 자주 못 가봤지만 최근에 리모델링 하면서 가본 이래 골목을 한 번씩 가보면은 그 서울의 그 인사동처럼 조그마한 공예품, 소품들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 가게 앞에 이 자대라 그럽니까? 놔두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조금만 더 이렇게 저희들이 하면은 참 좋은 관광화시킬 수 있겠다. 특히 고미술 거리가 대구 유일하게 있는데, 그 지금 현재 고미술 협회 또 거기에 우리 고미술 거리에 있는 상윤회 회장님하고도 지금 의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접촉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뭐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시기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민들은 그 쉽게 체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실제로 그 동료 그리고 선후배들의 사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다들 힘들죠. 다들 힘든데 특히 우리 문화예술계는 조금 더 제가 이 옆에 같이 이래 보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 참 평소에도 힘들었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이라든지 예술 활동이 많이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많이 그런데 지금 버티다가 포기를 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특히 제가 아는 몇몇 후배들은 식당에 가서 이 접시를 닦다 그래야 되나요? 어떤 아주 뭐 그런 일들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같은데 아무쪼록 뭐 다 힘드니까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네.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너무너무 많죠. 뭐 대리운전 하는 거는 벌써부터 했고요. 그런 식으로 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부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그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뭐 코로나19 경제 방역 그 네, 생계 네. 지원을 위해서 뭐 몇 가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취소를 많이 하죠, 그죠? 많은 행사들 취소를 거의 뭐 취소하는 단계고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문예술 예산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근데 취소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뭐 철저한 방역을 한다든지 네. 예를 들면 실내에 좀 이런 방역이 좀 쉽지 않으면은 야외에서 한다든지 지금 신천변에는 시민들이 오후에 또는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느 방역 수칙만 철저히 지키면서 야외 공연, 그런 시민들을 위한 이런 야외 연주 이런 것도 아마 기획을 하면은 철저하게 방역만 지키면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쪽으로 취소가 능사는 아니고 좀 더 다른 쪽으로 기획을 해서 예술인들이 길을 살리는 기 살리기 운동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그 정부나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계 지원 자금조로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예술인 단체에 뭐 100만 원씩인가 이렇게 그 지원도 하고 그런 뭐 그 자금들을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아무래도 사실 뭐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은발의 오줌 누기다는 식의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예, 지금 뭐 코로나 시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또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취소를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문예순들하고 서로 맞대서 의논하고 계획하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도 제가 많이 이래 얘기를 하는 중에 한 가지인데 문화예술은 이 사회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힘들면은 연주는 안 하면 된다. 공연 없애면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를 하지만은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정말 예술인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제 개인 생각은 조금 더 기초예술에 조금 더 투자를 좀 예산을 좀 많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너무 이 문화예술이 너무 대중적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물론 대중을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예술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순수 예술을 하시는 우리 순수 예술, 순수 문화예술의 예산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우리 예술인들이 조금 더 뭐 안정된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술 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이 사회 정화를 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에서 한번 더 뭐 언뜻 드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를 역으로 그 코로나 블루를 치유할 수 있고 네. 힐링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여기 문화예술의 중요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부분에 혹시 또 공연 기획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좀 즉흥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좋은 아이디어나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옛날에 그 좀 오래전에 또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찾아낸 공연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찾아가는 공연은 제가 알기로 90년대 초부터 멜로디가 흐르는 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 몇 곳에서 점심시간에 런치 콘서트라는 이름으로도 공연을 했고 그 시민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정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저 달서구 지역이나 뭐 칠곡 지역에서는 그 도시가 흐르는 멜로디가 흐르는 도시라는데 전혀 멜로디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우리 일반인들이 또 예술을 좋아하게 되고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또 악기도 직접 연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우리 악기 연주도 하면서 야외에 나와서 공연도 하고 이랬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었는데 사실은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미숙한 상태에서 연주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또 소음으로 들릴 경우도 있다고 또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참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구시에 제안도 했지만은 외국에 가면은 참 연주를 많이 하죠. 야외 공간에서 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하는 거지만은 다 이래 전 지역의 위치를 정해서 미리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전 지역 한 군데도 빠짐없이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때 제안한 게 한 30군데를 지정을 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어떤 장르든 간에 조금 더 오디션을 거쳐서 조금 선발을 해서 공연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정말 대구가 멜로디가 흐르는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중복될 수도 있고 뭐 한데 그 지역 문화예술계 리더로서 그 전에 또 예술회관장이라고 하는 그 뭐 문화예술 행정도 해본 경험도 있고 뭐 그 지금 현직에 또 활동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누구보다 이 위기 잘 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 시대 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약간 쓴소리도 좋고요. 어떤 제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 먼저 어떤 행정을 해보신 입장이니까 대구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각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한번 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행정당국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우리가 지금 대구도 8개 구군에 거의 이제 공연장이 다 있습니다. 다인데 저는 이 공연장보다 지금 많이 특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지금 시민회관을 인물들은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아마 클래식 음악을 주로 하는 특성화시켜서 아주 좀 잘하고 있고 또 중구에 있는 봉산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또 뮤지컬 쪽으로 많이 특성화되어 있고 그 다른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특성화된 건 없지만은 뭐 전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전시 문화회관에 속한 전시장은 이렇게 뭐 사진전을 이렇게 특별히 특화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대미술을 주로 한다든지 각 문화예술회관마다 어떤 그런 조금 특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각 회관 문화예술마다 똑같이 뭐 공연, 전시 뭐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어딜 가나 다 좋은 공연, 전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공간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행정 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길의 원칙,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정말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어떤 뭐 이 좋아지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도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무조건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우리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마음 자체를 먼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조건 연주를 무대에서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또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일반인한테 쉽게 다가가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예를 들면 찾아오는 콘서트라든지 하우스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예술인들이 기획해서 쉽게 우리가 빨리 일반인한테 접근해서 이걸 저변학대시키고 그럼으로써 또 일반인들이 또 그런 걸 봄으로써 무대에 와서 정말 더 수준 높은 예술을 또 볼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술인도 그게 꼭 이렇게 조금 프리하게 좀 오픈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대구 아트파크 관장으로서의 계획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 대구 아트파크 우리 이 공간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연 선생님뿐만 아니고 문화 강좌도 많이 개설을 해서 뭐 인문학부터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공간에서 같이 소통도 하고 그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언제나 쉽게 찾아와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이런 문화 공간으로서 계속 이거를 마지막 하면 아직 나이가 젊은데 그것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담에서 뭐 미처 못했던 이야기라든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마무리 발언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대구 아트파크를 개관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공간을 제가 직접 운영하게 된 게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예술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 이래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 정화 기능이 있고 또 이 갈등을 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밝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그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SK 브로드밴드 대구 방송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또 문화예술 우리 또 대구 아트파크에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이렇게 즐기고 생활하고 또 소통하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은 개인적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공동체가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박재환 관장과의 파워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